책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2026년 1월 상순 신간도서 안내를 드립니다. 총 14권의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문 한 권, 분야별로 보면 인문 한 권, 철학 한 권, 역사 두 권, 심리와 사회 및 정치는 없고, 경제 경영 한 권, 과학 두 권, 예술, 여행 두 권, 문학 에세이 한 권, 기독교 한 권, 교육은 없고 유아 어린이 3권, 총 14권입니다. 사실 더 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 어, 중순 신간 안내 때 추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쩌면 새벽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새벽에 기상하여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유익한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일명 미라클 모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자들이 실천한 그 실천을 바탕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변화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 있고 실제적입니다. 이 책이 내세우는 모토는 이 새벽 시간이 결국 나를 만나는 시간, 나를 찾는 시간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실천을 꾸준히 할 수 있는지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인상적인 구절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선 외적 보상이 아닌 내적 보상이 자리 잡아야 한다. 사람은 타인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타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믿음은 정체성을 형성할 때 특히 중요한 요소다. 나는 이런 장치들이 내적 보상을 형성한다고 믿는다. 새벽 기상을 했을 뿐인데 나에게 좋은 일이 남에게도 좋은 일이 되는 사이클을 경험하는 거다. 라고는 책의 내용이 인상적이었는데 얼마나 좀 근본적인 부분을 어, 다루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새벽에 일어나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 숨 쉴 수 있는 틈, 다른 삶의 가능성이라는 길, 이렇게 힘, 틈, 길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한 줄 평을 드리자면 새벽은 빛이 떠오르기 전에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어두운 새벽 시간 활용은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유연하게 지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를 잘 도와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새벽 시간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책이었습니다. 다음 철학 분야, 나를 사랑하기 힘든 날 철학책을 읽다입니다. 이 책은 철학책의 좋은 글귀를 수집한 저자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장이 당신에게 좋은 도움을 줍니다라고 소개하는 책입니다. 두 가지 예시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의 경몽요결의 문장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곱씹어 추억하는 것보다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뿐 아니라 모두를 위하는 길이다. 다음 피터 싱어의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의 문장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도 나와 있는데요. 일방적인 누군가의 희생만을 도덕적이라 말하기보다는 서툰 서로의 마음을 예쁘게 보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윤리적인 삶이라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 철학책을 통해서 좀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가 이 책에 잘 나타납니다. 원포인트 레슨으로 적절하고요. 목차를 보면서 필요한 철학적 처방전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철학책의 문장 일부를 가져왔기 때문에 전체적 맥락을 모를 경우에는 이 문장이 딱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긴급 처방이 될 수는 있어도 완전히 특효약이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드린 한 줄 평은 챗 GPT나 제미나이가 아니라 고전에서 답을 찾으려는 의미 있는 시도를 저자는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역사 분야 당일치기 조선여행 전국편입니다. 이 책은 태조부터 고종까지의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시대를 연대별로 정리해서 당시의 지명은 이러한데 현재의 지명은 이러하니
한번 그곳으로 가서 실제로 한번 역사, 어, 현장 학습을 해보십시오라고 안내하는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실록의 레퍼런스도 수록되어 있어서 확실한 고증이 뒷받침되어 있고요. 선명한 사진, 또 투어 정보도 포함되어 거의 완벽한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인 내용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5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교에서는 무엇이든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농담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무당을 전도하려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더니 무당이 수긍하며 예수님 신당을 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일신 사장이지 다신론에 빠져서는 안 되죠. 그 다신론 사장에 빠진 대표적인 예시를 또 이 책이 소개하고 있어서 한번 실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지리적인 도움, 그러니까 지명을 명확하게, 현재의 지명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지리적인 도움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분명한 역사 교육, 왜냐하면 짧게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분명한 역사 교육은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전 이 책 자녀와 함께 다니며 살아있는 역사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침서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역사로 분류했는데요. 과학의 주제를 다룬 역사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없는 전쟁, 두려움도 분노도 없는 AI의 전쟁 기계의 등장인데요. AI가 전쟁에 동원되는 심각한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인용문이 이 책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세 가지 부분 가지고 왔는데요. AI 무기의 등장은 군사기술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고 있다. 전통적인 무기는 방아쇠를 당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이 통제했다. 하지만 AI 무기는 다르다. 알고리즘이 스스로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 여부를 결정한다. 생사를 가르는 순간에 인간이 배제되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이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자, 다음 보시면 물리적 파괴가 아닌 적의 의지와 판단력을 무너뜨리는 인지전 내서 AI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수억 명의 디지털 발자취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여론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며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를 가장 취약한 대상에게 전달한다. 이런 식으로 AI가 활용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분야를 막론하고 기술의 편의와 정확성에 대한 믿음이 커질수록 인간은 자신의 판단력과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역설에 빠질 수 있다. 이를 자동화 편향이라 부른다. 한마디로 기계의 판단은 인간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 이를 비판 없이 따르는 경향을 말한다. 우리가 AI의 윤리성에 관해서 의존성에 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는데 이 책은 AI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심각성과 우리의 윤리적 인식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책입니다. 다음으로 경제 분야의 기술 성장주에 투자하는 습관입니다. 이 책은 앞으로 10년을 주도하고 책임질 3대 기술인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양자 컴퓨팅을 소개합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양자 컴퓨팅은 각각의 독립적인 분야라기보다 상호 의존하며 함께 발전해가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투자자라면 이 세 가지 기술에 균형 있게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이런 책이 단순히 투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미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투자를 위해서도 유용한데 저는 해외 상장 ETF에 관심이 많은데 그 티커, 그러니까 코드이죠. 그 코드도 몇 가지 추천해줘서 그 부분은 유용하게 또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책은 미래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 에세이집인데요. 과학 분야라서 제가 과학의 분야로 넣어두었습니다. 죽음을 공부하는 중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의대생이 바라본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에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이 184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좀 짧게 우리 준비했는데요. 죽음에 대한 글을 쓰며 깨달은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죽음 앞에 솔직함으로 나아가야겠다. 환자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완벽하거나 거창한 말이 아닐지도 모른다.
둘째, 주위를 둘러보며 함께하는 사람을 믿어야 한다. 네. 셋째, 사랑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겠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제가 짧게 설명했기 때문에 뭐 이 책의 감동을 다 담을 수는 없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의대생으로서 이런 깨달음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은 각각의 분야에서 또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86페이지 읽어드리면요. 완벽을 목표로 하기보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과 환자 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야겠다. 이 책은 의대 서양으로서의 고뇌가 진솔하고 담담하게 담겨 있어서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환자들에게도 위로가 되며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도 자기 분야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계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과학 분야, 좋은 혈액을 만드는 법. 이거는 지식을 좀 얻을 수 있는 간편한 책인데요. 세계 최고의 심장혈관 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건강 지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의학 지식이 나옵니다. 간헐적 단식이 14시간이 더 낫다라는 내용이라든지 또 혈액의 상태는 건강검진으로는 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CT 촬영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부분, 또 이 일주일에 한 번 해로운 음식을 먹어도 나쁜 혈액으로 돌아가지 않는 되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내용도 이 책에는 담겨 있습니다. 전 이 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체의 신비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의 건강을 챙기는데 유용한 책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예술 분야, 음악 분야인데요. 조윤범의 다시 만난 음악입니다. 조윤범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클래식 설명가입니다. 해설가입니다. 클래식을 재미있고 쉽게 설명하는 분 중에 금난세 지휘자가 유명하죠. 근데 금난세보다 더 재미있게 이게 강의를 들으면 진짜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공동체에서 시니어 아카데미를 맡고 있었을 때 이분을 초빙하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 전달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EBS에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로 여러 분야가 있더라고요. 음악 분야도 저는 추천하고요. 또 과학 분야도 추천합니다. 이 궤도가 지은 활동명 궤도로 활동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책도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여 추천합니다. 다시 요 조윤범의 다시 만난 음악으로 돌아와서요. 이 책은 유튜브 강의도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책을 보셔도 좋고요. 또 여기 지금 아래 나와 있는데 책 안에 QR코드로 플레이리스트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책 속의 책,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 되게 유용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조윤범은 파워 클래식으로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파워 클래식 영상이 화질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아직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영상도 보시면 되게 흥미롭게 클래식을 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책이 내세우는 어떤 것은 교양과 음악사, 세계사를 함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쉽고 재미있게 클래식을 접할 수 있는 정말 손색 없는 클래식 입문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이 여행 분야인데요. 대한민국 빵집 대장정. 제가 빵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소개하는 89곳 빵집입니다. 아쉬운 점은 빵집의 분포도를 지도로 표시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빵 관련 도서가 나오면 그 신뢰도의 척도로 루엘드 파리가 포함됐는지 아는지를 봅니다. 루엘드 파리는 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빵집이고 초코크루아상이 진짜 맛있거든요. 네, 군침이 도네요. 아무튼 루엘드 파리가 있냐 없냐 이걸로 이제 신뢰도를 제가 측정하는데 이게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런던 베이글 제가 이거 작성하면서 키노트 작성하면서 런던 베이글 빵 먹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고
또 크리미엘인가? 이 크리미알 이것도 미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빵을 좋아한다면 참고할 만한 책인데 저자 경험 한정 추천 빵집. 그러니까 모든 좋은 빵집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저자가 쓸 때 좋았었던 빵집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메시지.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입니다. 여러분 클래식 FM을 들으시는 분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을 되게 좋아하실 겁니다. 퇴근길에 들으면 너무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와서 참 이렇게 즐겨 듣는 저도 그 시간 즐겨 듣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세상의 모든 음악 작가의 멘트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라디오로 들었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책으로 보니까 약간 감흥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짧은 에세이가 잘 수록되어져 있고요. 그 책 내용 중에 하나 소개한다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곁에 있는 그 사람을 가끔 웃게 만들고 싶어서 뭐 이런 글귀가 참 마음에 와 닿았고요. 라디오에서 들었던 감동이 다 되살아나지는 않지만, 라디오에서 들은 감동을 책으로 만날 수 있는 또 좋은 책입니다. 다음, 이게 역사로 분류가 되는데, 저는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기독교로도 분류를 했습니다. 천국의 가을이라는 책인데요. 중국의 내전인 태평천국의 반란으로 세계사를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이 출판사에서는 각 줄만 남아있던 사건의 완벽 복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책은 중국사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중국 기독교의 영향력이 그 안에 잘 집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 선교사 테오도레 함베리가 나오거든요. 함베리가 선교를 하면서 그 중국인들을 변화시키고 그 중국인들이 또 그 중국인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기독교적이고 그 책에 보면 그 앞에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맨 앞에 또 하나님이라고도 되어 있고 그래서 되게 반가운 책이고요. 그래서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좀 두껍긴 한데 읽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내용 하나,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홍수전이라는 사람은 시간을 들여 그것,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았다. 이로써 그는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 책이 6년 전부터 자기가 봐온 꿈 환영의 비밀을 풀어주었다고. 그는 홍인간에게 말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읽고 나서 홍수전은 갑자기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금빛 턱수염을 늘어뜨리고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검은 옷의 노인은 신이었고 자신을 도와 악마들을 죽인 형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악마들은 유교 사원과 불교 사원에서 중국인들의 숭배를 받는 우상들이었고 그의 형제자매들은 중국 사람들이었다. 홍수전은 세례를 받았고 자기 교실에 있던 공자의 위패들을 내버렸다. 성경을 읽었을 때 삶의 모든 의문점이 해결되고 삶이 해석되어진다는 좋은 그러한 좋은 인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글귀이고요.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자국민들을 잘 전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도 여기 나오죠. 홍인가는 적어도 5, 60명의 개정자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다. 이는 그 선교사 한베리가 해낸 것보다 더 훌륭한 선거였다. 저는 이 책이 그 도미니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기독교가 서양사회에 준 지대한 영향을 기록한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중국사판이라고 여겨지기에 상당히 의미 있는 책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 2012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14년 지난 올해 이렇게 번역이 되었네요. 네. 자, 다음 이제 저는 그 책 속에서 유아 어린이를 위한 책도 소개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그리는 사람이라는 유아 동화가 있습니다.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글과 그림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림을 그리는 아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어린이 책 오늘의 감정은 뭐야?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어린이가 감정을 이해할수록 돕는 책입니다. 40개의 감정을 4가지의 색으로 표현하고 있고 책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야기와 상징으로 그 감정을 소개합니다. 복각 감정 10가지. 예를 들어 기대와 걱정이라는 복각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완전히 감정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리니까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 책을 기본서로 어,
좀 보신 이후에는 나의 감정을 한번 스스로 찾아내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그 둘째 딸이 지금 2돌 이제 지났는데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짜증나? 그러니까 감정 언어를 제 딸이 저희가 감정을 많이 강조하고 감정 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표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서 놀랐는데 그렇게 우리 안의 감정을 계속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돕는 책으로 상당히 좋고요. 저학년 어린이의 감정, 내면 이해를 돕는 기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어린이 책, 이 역사 분야인데요. 세계의 특별한 축제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축제 90가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계절별로 안내합니다. 또 상상력이 넘치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되게 흥미롭고요. 나라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이 책을 읽으면서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부에 대한 호기심, 이 사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아이들이 많은데 그것을 충분히 충족시켜줄 만한 책이고요. 다만 이 책을 문화적으로 학습하는 건 괜찮지만 그 종교적으로 너무 혼합주의에 빠지지는 않도록 잘 이렇게 안내를 기독교적으로 해야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 책, 세상과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고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자, 이상으로 14권의 신간도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번쯤은 시간 나실 때, 도서관이, 책방에 들려서, 한번 신간 어떤 책이 나왔는지, 또 봤을 때, 좀 관심이 가는 책이 있으면 읽어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지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책을 읽으면 우리가 읽는 성경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